강의에 앞서 유관 업체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제가 사용하는 tumescent infiltration method에 대해서는 8년 전 2015년 대한정맥학회 학술대회에서 한 차례 소개드린 바 있으며 오늘은 그 이후 프레볼로지나 저널 오브 베스큘러 서저리 등 유수 저널에 소개된 논문들에서 저자들의 tumescent에 대한 주장과 삼성흉부외과 네트워크의 20년 치료 경험을 비교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본 주제와 관련된 논문 검색을 시행하였습니다. PubMed에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목에 tumescent가 들어있으면서 내용 중 베리코스 베인이 들어있는 아티클을 검색한 결과 32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본 주제와 연관된 논문은 13편이 검색되었습니다. 본 주제와 연관된 논문 제목입니다. Thermal Ablation과 Non-Thermal Ablation의 프로시저상 가장 큰 차이점은 tumescent infiltration에 있으며 Thermal Ablation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tumescent infiltration을 잘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tumescent infiltration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안전하게 tumescent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umescent의 목적은 다음 장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프지 않게 주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소모되는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 안전성, 통증 없이 편하게 tumescent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tumescent를 주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혹은 리저널 마취를 하더라도 tumescent를 주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umescent의 목적입니다. 첫째, 본래의 목적인 마취 목적이 있고 tumescent를 주입하여 레이저 파이버 팁이나 RF 카테타와 너브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고 히트싱크로 작용하여 열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플래벡토미 또는 스트리핑을 동시에 시행할 때 하이드로 다이섹션 효과로 인해 프로시저를 용이하게 하고 베인 스페즘을 유발하여 다이아미터를 줄임으로 인해 효과적인 엔도비너스 서멀 에브레이션을 돕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추가해본 옵션인데 슈퍼피셜 베인과 딥 베인 정션 부위, 특히 사페노팜리티얼 정션의 스티프 앵글로 인해 파이버나 카테타 진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놓고 에블레이션을 시행하면 에블레이션 되지 않는 레지듀얼 스텀프 길이가 길게 남아서 후에 트리트먼트 페일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umescent를 잘 주입하면 슈퍼피셜 베인과 딥 베인이 이루는 각도가 쉘로우해지면서 파이버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스몰 사페너스 베인 내부에 레이저 파이버가 삽입되어 있고 파이버를 프락시멀로 진입시키던 중 스몰 사페너스 베인 각도가 급격히 꺾이면서 진입이 어려운 경우 tumescent를 주입하면서 각도를 쉘로우하게 누그러뜨려주면 파이버가 부드럽게 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umescent를 안전하게 주입하기 위한 몇 가지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리도케인은 얼마 정도 용량까지 독성 없이 주입이 가능한가?
몸무게 1kg당 15mg까지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환자를 비교적 왜소한 50kg 몸무게로 가정하면 15 곱하기 50, 즉 750mg까지 독성 없이 주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2% 리도케인 20cc 한 병이 400mg이니까 2% 리도케인 20cc 거의 2병,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병을 넘지 않으면 안전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서멀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센티미터당 주입하는 투메슨트 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이것을 다룬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닥터 나메째는 2019년 프레볼로지에 발표한 9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센티미터당 10 내지 12cc를 주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논문이 적정 투메슨트 주입 용량을 다룬 제가 찾은 유일한 논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 센티미터당 10 내지 12cc를 주입하는 것은 너무 많은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겼으며, 이와 같은 용량으로 멀티플 베슬을 애블레이션 하면 리도케인 과용량 톡시시티도 걱정할 정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삼성 흉부외과 네트워크의 경험과 비교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수랄 너브와 사페너스 너브 인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전 초음파로 너브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매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메슨트를 사용하여 베인을 포위하듯이 둘러싸주고 하이드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테크닉을 사용하여 레이저 파이버와 너브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VLA 시 어느 정도 두께로 투메슨트를 채워주면 열 손상으로부터 안전할까요? BL 등의 보고에 따르면 EVLA를 시행하면서 서머커프를 삽입하고 거리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베인 월에서 3mm 떨어진 지점에서는 최대 43.3도, 5mm 떨어진 지점에서는 최대 42도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연구한 시험 결과에 의하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평소 어느 정도 두께로 투메슨트를 주입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평상시 주입하는 thickness로 투메슨트를 주입하고 두께와 주입된 투메슨트 용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투메슨트를 주입하였을 때 베인 우월에서 투메슨트 말단까지의 거리는 4.2mm, 레이저 파이버에서는 5.1mm가 측정됩니다. 삼성 흉부외과 대전 클리닉에는 3명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한 달 동안 Great Saphenous Vein EVLA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자 센티미터당 주입한 투메슨트 용량 및 베인의 아우터월에서 투메슨트 음영의 말단 부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베인 월에서 투메슨트 말단 부위까지의 거리는 평균 4mm, 레이저 파이버 팁에서는 5mm였으며 이와 같이 투메슨트 주입 시 센티미터당 평균 2 내지 3cc가 주입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용량은 닥터 나메째가 프레볼로지 저널에서 주장한 센티미터당 10 내지 12cc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수랄 러브의 서멀 인저리를 방지하기 위해 스몰 사페너스 베인과 수랄 러브 사이에 하이드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한 동영상입니다. 환자는 앵클에서부터 사페노 팜리티얼 정션이 위치한 팜리티얼 크리스까지 레프트 스몰 사페너스 베인과 수랄 러브가 가깝게 주행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먼저 투메스트 주입 전 영상으로 빨간 원이 레프트 스몰 사피너스 베인, 파란 원이 근접해서 주행하고 있는 수랄 러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페노 팜리티얼 정션에 이르러서야 거리가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메스트 주입 후 영상입니다. 스몰 사피너스 베인과 수랄 러브 사이에 투메스트가 주입되어 있으며 하이드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어 스몰 사피너스 베인과 수랄 러브 사이에 거리가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없이 주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투메스트 주입 시 통증을 줄여주는 4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femoral nerve block, topical anesthesia 등을 컴바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Great Saphenous Vein 치료 시는 femoral nerve block을, Small Saphenous Vein 치료 시는 topical anesthesia를 컴바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폐하를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주입하면 통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로 스테디하게 주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도씨 정도 차가운 투메스트를 사용하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투메스트 인필트레이션은 매우 귀찮고 소모적인 프로시저입니다. 지금까지 매뉴얼 인필트레이션을 하시는 선생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펌프를 사용하면 훨씬 쉽고 빠르고 스테디하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메스트용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 흔히 있는 수액 주입용 펌프를 개원 후부터 줄곧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액용 펌프를 사용하는 장점은 투메스트 펌프와는 달리 에어 알람이 있으며 정확한 주입 용량을 쉽게 알 수 있고 소모품이 저렴합니다. 투메스트용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파워가 좋아서 좀 더 빨리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 너무 빠른 주입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액용 펌프를 사용하다 보면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 알람인지 프레셔 알람인지 먼저 확인하고 프레셔 알람인 경우 수액 라인이 락킹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리드를 조금 뒤로 뺐다가 위치를 바꿔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복적으로 프레셔 알람이 울리는 경우에는 영상과 같이 펌프를 멈추고 라인을 한번 바짝 당겼다가 팽팽하게 다시 연결해주면 해결됩니다. 프레셔 커프와 스탑 밸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투메스트 조성입니다. 500ml 노멀 셀린에 2% 리도케인 20cc 한 병,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5cc를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Great Saphenous Vein Ablation 시에는 Femoral Nerve Block을, Small Saphenous Vein Ablation 시에는 Topical Anesthesia와 컴바인하여 투메스트를 주입합니다. 수액 주입용 펌프를 사용하며 디스탈에서 프락시말 방향으로 주입합니다. 두께가 4mm 정도 되면서 혈관을 이분하게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투메스트를 주입합니다. 4mm 두께로 주입하면 cm당 2 내지 3cc의 투메스트가 주입됩니다. Great Saphenous Vein 기준으로 에블레이션 길이는 평균 35cm이며 투메스트 주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분입니다. 제가 투메스트를 주입하고 EVLA를 시행하는 영상입니다. IV 라인을 팽팽하게 당겨서 펌프에 걸고 펌프를 맥시멀 스피드로 세팅한 후
스파이널 리들이 연결된 익스텐션 라인과 연결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디스탈에서 프락시말 방향으로 투메스트가 한쪽으로 치우쳐 주입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분하게 베인을 완전히 감싸게 주입합니다. 저는 트랜스버스 뷰가 좀 더 편하게 느껴져서 주로 트랜스버스 뷰를 보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페노피모럴 정션 부위 주입 영상입니다. 투메스트 주입 후 레이저 파이버 위치가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이버 팁을 다시 확인하고 리로케이션 합니다. 약간 밀어놓고 있습니다. 투메스트를 주입할 때 스파이널 리드를 약간 구부려서 베인의 주행 각도와 맞추어주면 좀 더 용이하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애블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 오토매틱 풀백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파이버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애블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인을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투메스트를 충분히 주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mm 두께로 센티미터당 2 내지 3cc를 주입하면 충분합니다. 투메스트 주입 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컴바인드 아네스테시아를 사용합니다. 버퍼드 투메스트를 사용합니다. 수행용 펌프를 사용하셔도 빠르고 편하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